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분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준동사라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준동사라는 아이에는요, 투부정사라는 아이도 있고요, 동명사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하는데, 분사는요, 두 가지 모양을 가집니다. 흔히 PP라고 부르는 아이 있죠. 규칙 변하는 애들은 동사가 ED로 끝나는 애들이 이제 PP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동사 중에서 분사라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분사는요, 일단 중동사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수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역할 중에서는요, 형용사 같은 역할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저번에 한번 형용사 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닭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튀기다라는 애가 동사로 들어가는데 동사를 앞에다가 넣어서 수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적어볼까요? 기차라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기차가 있는데 동사라는 아이는 문장 속에서 수로 역할이 되면서 기차는 달린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주어 동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일반 정동사라면, 준동사라는 아이는 얘를 ing의 형태로 고쳤을 때 뒤에다가 train, 기차를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요, 달리는 기차 해가지고 스펠링이 이상하게 적혀 있네요. 달리는 기차가 돼가지고 수식을 하게 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정동사는 문장의 수로 역할을 하지만은 준동사는 어떤 수식의 역할을 일단 행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준동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 수식이라는 역할이 이 분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는 애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 두 개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튀겨진 ed를 쓰는 경우와 ing를 쓰는 경우는 뭐가 틀릴까? 얘와 얘 두 개의 관계를 보시면요, 얘를 동사라고 딱 적어놨을 때 튀긴다라는 말에다가 치킨이라는 애가 주어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튀긴다, 닭을 좋습니까? 닭이 튀긴다가 좋습니까? 닭을 튀긴다가 좋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분사는 ed가 돼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달린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기차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죠. 이 경우에 ing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사는요, ing는 어떤 어감이 있느냐면은 능동의 어감을 가지며 진행의 어감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ed는 수동의 어감을 가지며, 그래서 뭐 되어졌다의 어감을 가지며 완료의 뉘앙스를 가진다. 즉, 다 튀겨진 닭이지 현재 튀기고 있는 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얘는 좀 지금 지금 달리고 있는 기차 같은 어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게 되면은 분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레슨 1에 가서 우리 단원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사의 이해라는 부분 있죠. 이 중에서 우리 4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the books가 나와 있는데요.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책이라는 애가 있고 revise, 얘는 어떤 검토하다 혹은 수정하다가 되겠는데요. revise가 될까 revising이 될까라고 했을 때 책과 얘의 관계는 revise의 목적으로 책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revising보다는 revised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요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분사란 요런 아이구나.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실전 토익 테스트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보시게 되면은 A, B, C, D에 동사들이 섞여 있고요. A는 명사, 프리포지션은요, 전치사가 프리포지션인데요. 이름, 전치사를 영어로 프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proposed라는 애가 있고, propose, proposal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동사, D는 명사고요. 동사에 AL을 붙이게 되면 대부분 명사가 되는데요. B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분사죠, 그죠? 밑줄 보시게 되면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 뒤에는 distribution center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명사와 관사 사이가 어떤 자리입니까? 관사하고 명사 사이는 내가 배우기로 형용사라고 배웠어. 근데 A, B, C, D에는 별다른 형용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분사를 넣어야 되나? 하고 답을 B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propose가 제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건의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센터가 자기가 건의를 했겠습니까? 당했겠습니까? 건의되어진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인 B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identifier A는요, ER로 끝난 사람 명사가 되겠네요. 생김새상 ER로 끝난 명사가 되겠고요. B는요, ing로 끝나고 있습니다. ing는
동명사라든가 분사라든가 하는데 ing가 있죠. C는 identifies, 동사에 s를 붙인 수일치를 하고 있고요. D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밑줄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밑줄 앞에 있는 other, 얘가 이제 한정사죠. 그리고 뒤에 있는 details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정사와 명사 사이, 얘도 관사와 명사 사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형용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넣을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를 넣는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ing나 ed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답은 B가 됩니다. 그럼 얘는 왜 ing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details라는 게 세부 사항인데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윌링턴 시티의 pet registration form. 애완동물 등록 양식은 asks, 요구한다. pet owners, 애완동물 주인들로 하여금 to fill in, 기재해 넣어라. the animals markings and other, animal의 marking, 어떤 특징과 어떤 애니멀 표시와 표식들과 그리고 다른 뭐를 넣는다? 디테일 세부 사항들. 어떤 세부 사항입니까? 그 애니멀, 즉 애완동물을 identify, 그 신분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세부 사항을 적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세부 사항을 적음으로써 그 세부 사항은 능동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능동의 어감을 가지는 ing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레슨 2로 가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분사란 어떤 아이인가? 분사는요, 일반적으로 형용사처럼 많이 쓰면 능동의 ing, 수동의 pp,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이기는 하지만요,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 중에서 우리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아이, 1번에는 관계대명사 생략, 2번은 부사절 접사 생략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칠 때,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애가 되게 단순하게 들어가서 한 글자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섹시한 여자다 이런 게 있다고 쳐요.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서 한 단어로 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식을 길게 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김태희를 닮은 여자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명사 앞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요, 명사 수식하는 거는 아무리 길어도 다 앞에서 수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김태희 닮은 여자로 끝이 나죠. 길 가다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주쳤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자, 이렇게도 여자가 끝에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첫눈에 반한 여자, 전부 다 앞에 들어가고 여자는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요, 좀 달라요. 한 글자짜리라면 앞에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뒤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김태희 닮은 여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뒤에 가서 붙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닮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look like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거 적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김태희처럼 생긴 여자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다가는 동사를 하나 넣어야 되겠죠. 나는 좋아합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면 김태희처럼 생긴. 요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사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동사를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이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관계대명사절 혹은 형용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접속사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접속사를 복잡하게 쓰지 말고 얘를 갖다가 줄이고 동사를 갖다가 다시 넣자라고 할 때 접속사가 사라짐으로써 얘는 더 이상 정동사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분사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명사란 분사의 수식을요, 앞에서 붙을 수도, 앞에 붙어서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뒤에 가서 수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데 분사는 단순 형용사보다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어서 다른 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길이에 따라 한 글자면 앞에 나오고 꼬리를 달고 뒤에 나오면 뒤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분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I saw Mr. Moon with a woman. 나는 미스터 문 씨를 보았습니다. 여자와 함께 있는 미스터 문 씨를 봤는데요. 그 여자는 who was 어땠습니까?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with black frames. 검은 안경테를 한 분을,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이었다.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who라는 아이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얘를 빼버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비동사가 같이 있죠. 그래서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은 비동사 ing, 진행형의 ing만 떨어지게 되고요. 그 경우에 이제 지금처럼 분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인데 짧게 수식하는 게 아니라 길게 수식하는 경우 뒤에 가서 수식하게 되고, 얘의 관계는 관계대명사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생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 접속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사절 접속사는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요,
여기 있는 주어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기에 있는 주어와 같은 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얘를 갖다가 생략해버리고 동사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ing나 pp 중에 하나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것 또한 분사죠, 그죠? 그때 잠깐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면 기억날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주어 동사에서 주어 빼면 어떻게 된다 그러던가요? 동사가 to 부정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접속사 단어를 다시 보시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상황에서 분사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우리 연습 문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웜업 테스트의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웜업 테스트 4번은요. 밑줄이 나와 있고요. A에는 mails라는 동사, 정동사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mailing이라고 하는 준동사, 우리가 얘기하는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앞에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부사절 접속사죠. 문장 콤마 뒤에는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있다고 해서 정동사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s가 붙은 수일치가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이 여러분 s를 붙이겠습니까? when he mails라든가 when you mail이라든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가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뒤는 분사를 넣어라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ing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실전 토익 테스트 1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joins가 정동사고요. B. joining이 ing입니다. 동명사나 현재 분사라 그러죠. C. will join, D. will be joining. 전부 다 정동사들입니다. 조동사 달고 있는 애들은요. 무조건 뭐다? 정동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줄을 봅니다. 밑줄 외에 동사가 있나 없나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봐요. 저 뒤에 has excellent background and experience라고 해서 has가 정동사죠. 그래서 정동사가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A를 버리겠죠, C를 버리겠죠, D를 버리겠죠. 남는 애는 B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가 뭡니까? 밑줄부터 합쳐서 괄호 열어보세요. 괄호 여시고 next 위에서 괄호 닫아보세요. 얘는 앞에 있는 디자이너를 수식하고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넣겠습니까? The new designer who is joining 혹은 who joins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정동사를 다시 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와 그 관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discuss, discussion, discussing, discussed. 밑줄 앞에 나온 as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이런 아이인데요. 접속사로 사용되면은 말하다나 내용을 나타내다 같은 애들 썼으면요. 주어가 동사 했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접속사로서 사용되는 아이고요. as가 나오고 ing와 pp 중에 여러분이 하나 고르셔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as, discussing, discussed.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누구를 넣어야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얘는 능동의 어감이 있고 얘는 수동의 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능동태, 수동태 기억납니까, 여러분? 능동태는 어땠던가요? 뒤에 목적어를 발랐었죠. 수동태는 어땠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었죠. 얘 밑줄 뒤에 보세요. 전치사가 보이죠? 그럼 능동이겠어요? 수동이겠어요? 당연히 수동인 D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분사들의 문제가 됩니다. 능동, 수동을 잘 가리셔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우리 레슨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좀 전에 레슨 2번에서는요, 접속사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갈라서요, 한번 볼 텐데, 관계대명사가 삭제되어서 등장하는 구조를 가지는 분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게 레슨 3번입니다. 우리 분사 단어는요, 포괄적인 이야기와 구체적인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가려가면서 보셔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생략 분사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 1번의 예문 한번 봅시다. I met an old man. 나는 늙은 아저씨를 만났어요. 나이 좀 드신 분을 만났습니다. Picking up some branches. 봤습니까? Picking up이라는 애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old man을 수식하는 분사 아닙니까? 얘를 갖다가 풀어서 쓰니까 old man who was picking up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o was가 날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Staff remaining in the building after PM. after PM이라고만 적혔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다가 뭔가를 하나 적어줘야 되겠죠. 10PM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 빠져있네요. 자, 10시 이후에 그 빌딩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얘도 staff who remain을 갖다가 who를 빼고 remaining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관계에 따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명사가 있고요. 뒤에 ing가 나오는 애들이 얘를 갖다가 내용을 풀었을 때 전부 다 얘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꼬리를 더 달고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요런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여러분이 영작을 하나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자고 있는 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잠자다라는 애가 나오고 뒤에 아기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잠자는 아기가 될 겁니다. 그죠? 앞에 관사를 붙이고 싶으면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달리고 있는 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달리고 있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running horse라고 하면은 달리고 있는 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볼래요? 어떤 거를 만드시느냐 하면은 TV를 보고 있는 소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래요? TV를 보고 있는 소년. 그러면은 소년을 갖다가 boy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TV를 보기 때문에 watching을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 watch들을 적어야 될까요? 누구를 적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년이 TV를 보니까 watch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watch들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빼고 봤을 때 watching boy가 남게 되는데 말이 자연스럽습니까? watching boy는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은 없죠, 그죠? 뭐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까? 지금 TV가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TV를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 뒤에다 넣습니까? watching boy TV 이래 넣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watch와 TV의 관계는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요. watching TV가 될 겁니다. 그래서 watching TV boy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얘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에 있으면 안 되고요. 뒤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the boy watching TV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분사가 되는 거죠. 왜 뒤로 갔다고요? ing가 능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되겠죠. 두 단어가 되면 앞에 못 나오고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느려서 적으면은 관계대명사 주격을 적고요. 비동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은 is ing는 능동이라서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사는요, ing도 있고 pp도 있는데 pp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뒤로 가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역시 더 boy를 적고요. 소년은 소년인데 who was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소년이냐면은 invited 되었다고 칩시다. 초대되었어요. to 누구의 초대되었냐면요. A씨의 어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요. 소년은 소년인데 이 사람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 얘는 뒤에 is 얘도 is 있었겠죠. 이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who와 was를 날리니까 누가 남아요? 이제 pp가 남죠. pp가 남고 수동태는 어땠습니까? BPP 뒤에는 명사가 나왔던가요? 전치사가 나왔던가요? 전치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날아가게 되면은 PP는 뒤에 전치사를 달고 나오게 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능동, 수동의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하나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은 결국 분사 문제는 이렇게 추기하게 되게 됩니다. 명사라는 아이를 뒤에서 수식하는 아이, 즉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구조에서는 뒤에 명사가 보일 경우 ing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전치사가 보일 경우 pp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식이 닫히고 어딘가에 정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문장에 정동사가 이미 있을 때 나는 준동사를 넣어야 된다면 명사 두 개 사이라면은 ing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명사와 전치사 사이라면은 pp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머릿속에 두시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봅시다. 우리 웜업 테스트의 1번 한번 볼게요. 웜업 테스트 1번은요. conducted, conducting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외에 정동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세요. 콤마 뒤에 reported가 정동사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정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접속사 됐 다음에 were opposed가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누구를 넣을까? 밑줄 앞에 명사, 밑줄 뒤에 전치사니까 conducted라는 ed로 끝난 아이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실전 토익 테스트 1번도 한번 봅시다. involve가 동사인데요. 밑줄 저 뒤편으로 보시면 is advised라는 O형식의 수동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줄 자리는 정동사인 cd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ab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분사 문제가 되는 거죠. 명사와 전치사 사이니까 다시 b에 있는 ed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6번도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줄에 is가 정동사고요. 다시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이나 s를 붙인 ab를 버리고요. c와 d가 남는데요. 밑줄 앞에 restaurant 명사죠. 밑줄 뒤에 a variety 일단 있다는 것은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넣을까요? selling ing를 넣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단원 한번 봅시다. 레슨 4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자, 레슨 4에 가면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명사가 있고, 밑줄이 있고, 뒤에 전치사가 있다. 그리고 나는 정동사를 다른 곳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준동사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명사 전치사 사이는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ing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왜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자동사 리스트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쯤은 아마 다 외웠어야 될 겁니다. 자동사는 어땠나요? 주어 동사 나오더니만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죠? 얘는 능동인데도 뒤에 누가 나오던가요? 전치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합니까? 자, 그리고 동사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돌려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달리 말하면 자동사들은요, 수동의 어감을 가지는 pp를 만들 수도 없으며 능동의 ing라도 뒤에는 전치사가 따라 나온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동사는 pp의 형태로 쓰지 않고 분사로 쓸 때는 항상 ing로 쓴다는 거를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레슨 4번에 보시면은요, 자동사 분사 형태는 항상 현재 분사이다 해서 밑에 리스트로서 ing들이 쭉 존재하게 됩니다. 그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것 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그 뭐 following 같은 애들 보이고요. demanding 같은 아이들도 보이고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요, 사실 자동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타동사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우리 분사로 쓸 때는요, ing를 붙여서 따로 하나의 어감이 있는 아이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 보기에 나와 있는 아이긴 하나 얘네들이 자동사였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자동사 막 능동, 수동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ing 형태로 이런 형용사가 있나 봐. 이런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중에 중간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rising cost 찾았습니까? 자, rise는 명백한 자동사죠. 증가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rising cost는 증가하고 있는 비용 혹은 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수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증가되어진 비용 혹은 원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사가 아니라 그때는 타동사를 출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raise cost가 들어가서요, 증가되어진 비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요, 요런 거 참고로 하시고요. 연습 문제 한번 가볼까요? 웜업 테스트 1번 한번 봅시다. 1번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그 단원에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로 토익에서는 실제로 ing 형태로 쓰는 형용사들이 있으며 pp 형태로 주로 쓰는 형용사들, 즉 분사 형용사는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ing들로 나오는 애들과 pp로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그 밑에 리스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연습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representatives를 수식하게 되는 아이가 필요한데요. dedicating과 dedicated 중에 누가 답이냐? 이런 애들은 원래 dedicated가 헌신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edn이를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외우시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실전 토익 테스트의 4번인데요. demand, demands, demanded, demanding이 나왔어요. 밑줄 앞에 and가 있고요. 얘는 지금 병렬 구조로서 exciting과 and 다시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답은 demanding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시고 demanding은 능동인데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ing, pp의 조합 중에서 형용사로 쓰는 애는 demanding이구나, 까다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게 되면요, colleagues를 수식하는데 얘도 experienced라는 아이가 형용사로 그냥 존재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얘를 갖다가 복잡하게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소 복잡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서 수식할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사가 있다면 ing, 전치사가 보인다면은 pp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아이들이 나올 경우에는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pp와 ing 중에 답이 되는 비율은요, pp가 약 80%로 굉장히 높고요, ing는 약 20%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동사가 토익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타동사가 ing를 달고 나면 능동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두 글자 이상이 되는데 앞에서 수식하겠어요? 뒤에서 수식하겠어요? 뒤에서 수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ing는 비율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ing가 앞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자동사라는 아이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emanding이라든가 following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능동, 수동, 자동사, 타동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형용사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좀 주의를 하시고 어휘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한 좀 다른 이야기의 분사 형용사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